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미국 시장 지난 주말에 좀 흔들렸다는 걸 감안해 보면 뭐 이런 정도면 괜찮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뭐 환도 안정됐고. 네. 네. 시장은 그냥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시장은 큰 변동 없이 네. 개별 종목 단에는 뭐 많이 상승한 종목, 많이 하락한 종목 골고루 그렇죠. 좀 분포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서히 이제 침체론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옛날에 장이 흔들릴 때마다 침체 온다 했는데 네. 이젠 그런 얘기 거의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아예 없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뭔가 뭐 하나의 그 단계는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침체론자들이 있을 때 그 회의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증시일 때 가장 재미나고 신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아주 편안한 단계는 지났다. 수급적으로. 예, 서서히. 근데 아직 한국은 수급이 그렇게 썩 더 좋은 편도 아니고,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좋고 좀 섞여 있어요. 그렇죠. 네. 작년 말에 사실 저점일 때가 제일 비관론자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오른다고 얘기만 하면 욕 먹었지. 욕 먹었죠. 그런 때도 있었는데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35% 하락, 코스닥은 0.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한 4,300억 정도 샀고요. 외국인이 2,000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도 한 1,000억 샀던데 딴 데서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도 한 2,000억대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네. 네, 환율도 1,266원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외국인은 뭐 팔았는데도 환율이 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워낙 약세 이런 게 나온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업종별로는 건설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한때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일 주장창 떨어진 업종이었는데 네.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요. 놀라운 상승이에요. 네. 네, 뭐 대우건설이 10%나 올랐어요. GS건설도 5% 정도 반등했고요. 삼부토건, 현대건설도 4%대 반등했습니다. 야, 내가 거의 포기하고 이제 마냥 기다렸던 물타기 한참 있다 할 거예요. 이러니까 오른 것 같은데. 딱 그거하고 들어맞는데. 팔 사람이 다 팔아서 그런지 또 오를 때는 또 가볍게 이렇게 올라주네요. 네. 네, 철강금속 섹터가 두 번째로 상승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시총이 40조를 돌파해서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7%나 올랐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들 좀 이것저것 좀 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 뭐 네. 소폭 떨어진 종목도 보였는데 포스코 그룹주가 요즘 상승세가 정말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TCC 스틸, 포스코 스틸리온 다 3%, 2%대 상승을 했고요. 오늘 뭐 이 업종에서 이구산업이라는 회사가 구리 가공하는 업체인데 17%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캐나다 광산업체 회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블룸버그에서 탈탄소 정책이나 중국의 수요, 그리고 인도가 부상하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재무장하는 거, 이런 등등의 이유로 구리 가격이 10배 정도 뛸 수 있다. 그래서 광산업체잖아. 네, 그래서 이거 보유 편향이 가득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한국 주식시장 5,000포인트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가요? 비슷한 이야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도 뭐 건설주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시멘트주들이 같이 올랐습니다. 뭐 재건하면 우리나라 시멘트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을 텐데요. 가다가 다 굳겠죠. 아니 그건 왜 레미콘이고 올라죠? 그건 레미콘이고 네. 아니 이거 중국이라든가 그쪽 거 시멘트 거리 가까운 거 쓰지. 그렇죠. 그 우리나라 업체들은 수해볼 게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기차로는 못 옮기잖아. 기차로 옮겨야지 시멘트는. 예, 기차가 안 연결돼 있잖아요. 북쪽에서 막혀 있잖아요. 안 될 텐데. 네.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 한 2% 내외로 하락을 했고요.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방산주들 골고루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동차가 이때까지 좀 좋았죠. 뭐 화신, SL, 덕양산업, 현대위아 이런 부품주들도 3에서 5% 정도 오늘은 좀 떨어졌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2%대 하락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재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전기차 재고가 막 늘어난다는 소식. 그런데 그 테슬라의 할인 정책이 다른 업체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이런 것들. 그 영향은 있겠네요. 예, 결국은 저는 이게 구매 심리가 꺾이는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예, 물론 전기차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됐지만 이게 이제 살 만큼 사면은 그동안에 20년에 이제 공급 문제로 인해서 못 샀던 사람이 살 만큼 사고 나면은 가격 비싼 거에서부터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테슬라 모델 Y가 보조금 받으면 5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에서 중국산 테슬라가 지금 갑자기 확 풀렸죠. 네. 모델 Y가 풀리면서
5,700만 원, 5,699만 원 풀리면서 갑자기 판매가 확 늘어났다. 네,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돼가지고 그거 받으면 5천만 원 정도라고. 우리는 뭐 중국산이라고 가리지는 않으니까 미국처럼. 어쨌든 중국산 LFP가 무섭습니다. 이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원래 그 모델 Y는 그 LFP 모델 아닌 건 한 7천만 원 좀 해요. 예. 같은 모델 Y인데요. 그렇지. 당연하지. 거래가 차이가 날 테니까. 그리고 겨울에가 좀 문제일 것 같아. 팍팍 떨어질 걸. 히터 틀어놓고 가면은 거의 한 100km 못 갈 걸. 히터 틀어. 100km를 못 간다고요? 당연하죠. 못 가요, 못 가. 당연히 못 갑니다. 녹아요, 녹아. 아니 건전지로 난로 뗀다고 생각해봐. 그 건전지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 차를 5천만 원이나 주고 사야 돼요? 아니 여름에는 잘 가잖아. 그다음 부대 비용이 없고 편한 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집안에 이제 충전할 때만 있으면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편합니다. 특별히 여성 운동자한테는 고칠 게 없으니까. 고칠 게 없어요. 사고 나지 않으면 고칠 게 없어요. 평소에 정비 관련 정비 관련 신경 쓰기 전혀 없기 때문에 여성 운동자한테는 너무 편해요. 네. 네, 그리고 보험 섹터도 오늘 세 번째로 하락을 했습니다. 골고루 한 1에서 3%씩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뭐 별다른 이슈는 없었고 뭐 금리가 조금 하락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오늘도 좀 뜨거웠습니다. 뜨겁습니다. 삼성 하이닉스는 소폭 떨어졌는데 HBM 관련주 그리고 특히 그동안 조금 HBM 대비 소외됐던 전공정 섹터들이 전부 다 많이 올랐어요. 갖고 있었던 주식들은 빵빵 뛰는데 깜짝 놀랐어. 그동안은 좀 HBM이 혼자서 많이 올랐다면 그렇죠. 전공정이 오늘은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비주들도 꽤 몇 개 많이 올랐고요. 네. 그동안 뭐 기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좀 상상 초월할 수준으로 좀 많아졌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캐펙스 투자도 좀 지연이 될 것이다. 뭐 그리고 HBM 수요 급증 때문에 이제 후공정 단에서의 변화만 시장이 좀 주목을 하면서 전공정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소외됐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반전이 됐던 계기가 현물가가 좀 반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지난주부터 좀 반등을 했는데요. 7월 7일 이후부터 5영업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DDR4 16GB 기준이고요. 트렌드포스에서 또 7월 자료를 냈는데요. 전망을 보면은 이제 반도체 감산에 따른 공급 부족이 올해 3분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연중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3년 공급 부족률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 부족한 정도인데 24년도에는 3%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DDR5 16GB 제품의 하반기 고정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3분기는 2% 상향했고요. 4분기는 6%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부터 전월 대비 1% 반등하는 것으로 이제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트렌드포스가 하락을 잘 맞춘 애들입니다. 네, 상승도 잘 맞췄으면 좋겠네요. 하락을 정확히 맞췄던 애들. 우리 노은창 센터장님도 트렌드포스에 맞섰다가 크게 훼손당하셨죠. 네,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네. 아주 정확하게 했죠. 왜냐하면 현물 쪽 그 생산업체인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아니 우리 엄청 잘 나가고 있어 이랬는데 얘네가 전망하고 나서 몇 개월 뒤부터 정말로 실제화가 됐고 주가는 얘네의 전망과 함께 떨어졌었으니까 의미 있게 들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하긴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지난번 하락 사이클 초입에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작년 말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그 윈터 이즈 엔딩이라고 제가 이제 약간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그 반대되는 리포트를 냈던 게 참 시기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네, 물론 뭐 한국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대만이 이 유통 관련해서는 꽉 잡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 네. 지난번에도 정확히 봤다. 우리는 업체들 이야기 들었다가 사실 약간 뒤통수 맞은 부분도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 테스,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PSK 이런 종목들 뭐 7%에서 뭐 13% 뭐 이 사이로 다 굉장히 많이 급등했고요. 네. 여전히 HBM 장비주 중에는 PSK 홀딩스 8%, 한미반도체 6% 여전히 상승하고 뭐 STI는 4% 조정받고. 네. 약간 이제 과한 것 같긴 해. HBM만 HBM만 보면 약간 과한 것 같아. 주가가 좀 많이 내년 거는 땡겨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차차 땡겨오고 있죠. 근데 뭐 이 HBM 시장 성장도 뭐 한 4년 만에 10배 간다고 하나? 전망이 계속 그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건데 사실 그거 가봐야 알지 모르지. 근데 이제 그 올해 한 50% 이상 증가하는 거는 뭐 거의 확정이죠. 네.
네, 그리고 건설주가 오늘 특히 돋보였죠. 이제 국내 사업은 계속 부진하지만 해외 수주로 다 돌파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해외 수주 중에서도 오늘은 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좀 많이 묶였던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순방을 갔죠. 거기서 이제 MOU들을 여러 건설업체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폴란드 3위 건설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요. 뭐 기존에 추진하던 원전 사업 외에도 인프라, 에너지 쪽 협력도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수주 이외에 뭐 이라크나 나이지리아 같은 이 해외 수주 금액이 상반기에만 연간 목표를 초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1,800억인데 한 2,100억 가까이 지금 신한에서는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공항 공사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공항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제일 큰 항공이래요. 우크라이나의 여객 수송이 한 62% 담당하고 화물 수송은 85% 담당하니까 굉장히 큰 공항인데, 여기가 지금 전쟁 때문에 운영을 멈춘 상태여서 전쟁 끝나면 다시 재건하고, 좀 부서지긴 했겠죠. 재건하고 또 확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추산한 이 재건 사업 규모가 7,500억 달러, GDP의 5배 이상 이고요. 뭐 세계은행 추산은 좀 작습니다. 10년 동안 한 4,100억 달러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결국 건설사들이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현금 결제까지 어렵죠. 온전히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쟁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일단 전쟁이 끝나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사업을 그럼 진행되고 전쟁 언제 돈은 받아야죠.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번에 이 넷플릭스 관련해서도 우리 수주 엄청 따냈는데 실제로 뚜껑 따보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이상으로 투자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데, 해외 수주 추가로 받는 거는 오케이. 그 우크라이나 외에 다른데 뭐 대우건설이라는 거, 현대건설 우크라이나 외에 따로 수주를 받아서 뭐 하는 건 오케이. 그건 굿. 그건 좋은 뉴스. 그러면은 저평가 영역에 있었던 건설주들이 국내 부동산 말고 해외 쪽에서 뭔가 좀 좋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동안은 워낙 거기서 회에 나왔다가 깨졌는데, 이제는 많이 깨져봐서 덜 깨지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겠죠. 하여튼 걔네들의 말로는 그렇잖아. 이제는 안 깨진다, 우리. 그러면 실제로 수익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그건 괜찮죠. 주가에도 촉매고. 그래서 그런 건 받아들이되,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건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이제 수급 세력들의 트레이딩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할 거니까 MOU 같은 거는 빨리빨리 체결해가지고 뭐 그거야 뭐 그 MOU 체결하고 나중에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하나로 그냥 낑겨 놓는 건 괜찮지. 그렇죠. 일단 낑겨놓고 나중에 계약하면 뭐 계약금이라도 일단 받아놔야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하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옵션을 생각하실 때, 주식을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할 때 대세가 있고 옵션이 있어요. 그 기업에 투자했을 때 대세는 이렇게 가는데 추가적인 옵션 뭐가 있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옵션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옵션이 터지면 너무 크게 터지거든. 그래서 그걸 높게 해서 가격을 매겨서 주식 투자했다가 안 좋은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옵션은 옵션으로 생각해야 돼요.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옵션을 너무 강하게 계산을 하시면 결코 신상이 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 나중에 그 계약할 때 결제 조건이 상당히 좀 궁금해요. 이건 뭐 다 차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뭐 지금 우리 지금 항공기 이렇게 국방 관련도 다 차관 주고 하는 거예요. 3조짜리 사업이면 2조 얼마 차관 주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뭐 일어날 일도 아닌데 뭐 아직 일어날 일도 아닌데 뭘 걱정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주가가 싸니까 5% 10% 올라봐야 아무 상관없어. 오늘은 근데 이 GS건설은 MOU 소식은 없었는데 같이 5% 정도 올랐습니다. 2분기 인천 검단 사고 충당금을 5,500억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2분기에 모두 다 반영을 하면 영업이익이 한 마이너스 4천억 정도 지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래도 털고 다시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요거 때문에 한 27% 하향해서 16,000원 정도 제시를 했고요. 현재 주가보다 뭐 조금 높은 수준. 그리고 상승 여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홀드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건설주만 가는 건 아니고 AI와 로봇도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네이버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뭘 하느냐,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어 기반의 생성형 AI 개발로 정부 서비스를 고도화한다고 하는데, 네이버 측에서도 단순한 전쟁 피해 복구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달라붙었지만 오늘 1% 정도만 상승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네 네이버가.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어 기반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참 좋네요. 예. 이미 이제 그 많이 폐허가 됐잖아요. 네. 기반 시설들이 이제 짓긴 지어야 되는데 새로 짓는 거, 이왕 짓는 거 최첨단 시설로 이제 짓겠다는 것 같은데. 그럼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아니, 우리도 전철 타보면 새 전철이 제일 새로 깔은 전철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긴 하죠. 1호선 보면 약간 냄새나는 느낌 없어요? 1호선 안 타봐서 모르는구나. 1호선 타면 약간 냄새나는 느낌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국가 부채가 좀 문제가 좀 거론이 되겠네요. 그러겠죠. 아 죄송합니다. 1호선도 요즘에 스크린도어가 잘 돼서 냄새 안 납니다. 또 항이 들어올 것 같아서 좋아요. 한국 전철 최고야. 1호선 제가 자주 타는데 냄새는 안 납니다. 네, 한국 전철 최고야. 네. 예.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뢰 탐지기 등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요거 수혜를 볼 것 같은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드는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 지뢰 탐지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도 로봇 팔을 탑재한 사족 보행 로봇을 지뢰 탐지 목적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로봇이나 AI주들 좀 많이 올랐는데 뭐 AR, VR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AR 헤드셋용 디스플레이 개발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거 LED OS를 뭐라고 있나요? 레도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도스로 읽어요. 도스로 읽는 거는. OLED OS는 이제 애플 건데 이거는 올레도스라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은 요 LED OS인데 요 디스플레이 개발을 내년부터 해서 이제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애플의 올레도스 기술보다 뭐 픽셀 밀도가 높다고 하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술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채택될지 몰라요. 근데 만약 기술적 완성도가 높으면 애플이 바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디스플레이에서 기존에 그 LED 디스플레이 썼죠. 옛날에. LCD요? 처음에요? 처음에 LED, 그 LCD가 LED죠. 네. LED 디스플레이 쓰다가 요즘 OLED 쓰지 않습니까? 삼성 OLED 썼고, 워낙 삼성 싫어하니까 딴 데서 제발 만들려고 해서 LG도 만들고 이제 BOE도 만드는 거 아니야. 그 애플에다 납품하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면 기술적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제 올레도스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는 레도스가, 진짜 레도스라고 읽어야 되겠네. 레도스가 기술적 완성도가 더 높다면 바꿀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기술과 전력 소모가 적은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애플의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격이 훨씬 싸지지 않을까요? 일단 레도스로 하면. 올레도스 지금 만들기가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뭐 80만 내년도에 80만 대 만든다는 핵심은 이유는 디스플레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일 겁니다. 소니가 못할 거예요. 못한다고 했죠. 네, 못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수주 공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 16척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총 3조 9,590억 정도, 약 4조 원 정도 규모로서 매출액 대비 한 66% 규모였습니다. 공급 기간은 27년 말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요 공시나고 좀 많이 오르더니 2%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동성화인텍도 이제 본행제 만드는 업체죠. LNG선 본행제 공급 계약 2건 공시를 했고 합산해서 한 4천억 정도 규모 되더라고요. 전년 매출 대비 한 93% 규모니까 네. 요새 수주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LNG가 한국이 다 하니까 아무래도 본행제 기자재들도 좋아지겠죠. 네, 뭐 신조선가도 전주 대비 좀 소폭 올랐더라고요. 오랜만에. 네. 조선주도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은 조금 그랬지만 올라야 돼. 달러 값이 떨어져가지고 달러 값이 10%나 떨어졌어. 지금 한국 원화 대비 더 받아야 돼. 지금 제가 보기엔 잘못하면 이거 그 환율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러네요. 상황이 환율이 좀 원화가 좀 더 계속 강세로 가면 네. 그 부분 생각해야겠네요. 어쨌든 지금 한국 시장은 그 반도체가 지금 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빼면은 아마 저 코스닥도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그렇죠? 코스닥 근데 이제 분위기가 서울서울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저는 느끼는 시장 분위기가 지금 HBM도 있습니다만은 삼성 파운드리 관련 이야기가 지금 분위기가 점차 돌고 있어요. 그 부분이에요. 오늘 전공정이 강세가 된 건 사실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거 이해하시려면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이거 잘 얘기해줄 애들 거의 이용수 대표 빼기 없지 뭐. 이거 얘기 잘해줍니다. 삼성 3나노가 60%대 정도까지 믿을 수는 올라갔다고 없으나 하는데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4나노도 70%대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거 실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IT 쪽은 뭐 증시학대 TV와 함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주식 투자로 제일 좋은 높은 수익률은 IT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제일 크잖아. 논리는 간단해. 비중이 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